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설입니다. 윤석열이 일본에 굴종적인 외교를 하기 위해서 자국민의 피눈물을 팔아 헌법까지 유린해가면서 얻은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이 오히려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 등 큰 짐덩어리들을 안고 오면서 일본과 미래를 위한 결단이 아닌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하물며 윤석열이 방문하기 전 일주일 전에 국임당 비대위원장이었던 정진석과 사무총장인 김석기가 일본을 직접 방문해서 집권당인 일본 자유당 의원들을 만나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위해 협조해달라라고 요청하면서 내걸었던 조건이 알려져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국임당의 정진석이 내걸은 조건은 강제 동원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직접 사과 언급,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일본 제철 등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였다고 합니다. 정진석이 이들에게 이런 조건을 내건 이유는 제4 변제안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성의를 보여줄 것을 일본 정계에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진석은 자민당 의원들에게 12년 만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 성공하도록 일본 쪽에서 잘 좀 협조해달라, 일본 쪽에 성의 있는 호응조차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진석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민당 지도부 의원들은 일본은 일하는 방식이 스텝 바이 스텝 방식이니 고민하겠다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거절당한 것이죠. 흔히 하는 말로 생각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 이 정도 수준의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윤석열과 기시다의 정상회담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기시다가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 그리고 소녀상 문제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선제적으로 일본에게 우리가 강제동원 배상한 문제 해결했으니 니네도 국내 정치를 위해서 사과 표명 한 번만 해주라 라고 애걸복걸했지만 결국에는 거절당하고 오히려 쥐어 터지고 왔다는 것이 이번 한일 외교의 성과입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추잡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 총 쏴달라고 애걸복걸하다가 망신을 당했던 과거 이명박 정부와 어쩌면 그렇게 판박일까요? 이렇게 망신을 당해놓고 뭐 대단한 외교를 하는 것 마냥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소리를 하지를 않나, 미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결단했다는 소리를 하지를 않나, 국제망신이 따로 없습니다. 이런 모양새를 취했으니 일본 언론이 윤씨라고 칭하고 기시다는 더 의기양양해서 추가로 위안부 문제나 소녀상, 독도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니네들 하는 거 봐서 라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는 국민 비판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한다는 소리가 독도 문제는 물어보지 말라고 대답을 회피하질 않나, 방일 외교는 큰 성공이라면서 일본인의 마음을 열었다고 하질 않나, 윤석열이 숙소를 떠날 때 호텔 직원들이 일렬로 도열해서 계속 박수를 쳤고 연도에 나와 있던 일본 주민들이 박수를 보냈고 공항 직원들도 윤석열에게 박수를 보내줬다라면서 마치 엄청난 환호를 받았다는 소리를 하지를 않나, 일본 기업인들이 윤석열의 팬이 됐다면서 한일 관계에 새 시대가 열린다는 뻘소리를 하지는 않나, 기레기들을 총출동시키면서 방어막을 치고 있는 모습이 정말이지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실상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외교로 인해서 일본인들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했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그러한 장면이나 동영상 나온 게 없습니다. 설사 그러한 일이 일부 있었다 손 치더라도 일본인들에게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았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비판받을 짓이죠. 자국민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일본인들의 마음을 얻은 것이 그게 대통령이 자랑 삼아서 할 얘기가 아니죠. 매국을 해놓고 애국을 한 것처럼 포장한다고 해서 매국행위가 사라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랑 삼아 말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기레기들의 퍼나르기 뉴스는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윤한용을 넘어서 윤나카무라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자국과 자국민에게는 온갖 피해와 공분을 일으키는 인간이 일본에 가서 쥐어 터지고 와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일본인들에게 칭찬받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이걸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함을 인지했던 것인지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지지율이 1%까지 떨어지더라도 할 건 하겠다면서 언급했던 게 한일 관계의 정상화다. 정치 이념의 논쟁이 아니라 국익 확대를 통해서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것이 윤석열의 오랜 신념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정치 이념과 국익이 뭔지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지율 1%까지 떨어지더라도 할 건 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그건 신념이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국민들은 아예 안중에도 두지 않겠다는 오만과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책 한 권 읽고 그 책 내용이 세상에 진리인 것 같은 신념을 가진 자처럼 무서운 사람은 없다. 쉽게 말해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진 것처럼 무서운 게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정치 이념의 문제입니까? 역사의 문제가 정치적 문제입니까? 지가 신념을 가지면 헌법도 필요 없고 국민도 필요 없고 지지율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는 게 그게 무슨 결단입니까? 무식한 소리지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주 69시간제 근로시간제를 두고 극단적이고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져서 진위가 전달되지 않았다. 주 69시간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정책이었다라고 말해서 또 한 번 충격을 줬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정책, 윤석열 머리에서 나오거나 입에서 나오면 그게 곧바로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그야말로 막장 정권인 윤석열 정권에게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기대할 게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한다는 자들이 노동자들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윤석열 말 한마디면 벌벌 떨고 문제가 되면 해명에 또 다른 해명을 거듭하면서 안 되겠다 싶으면 사건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행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더 길게 볼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기 때문에 명분이 만들어졌으면 길게 말할 거 없이 탄핵이 답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인사들 본인들부터 그리고 그 자식들부터 주 69시간 일을 시키고 이런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말로만 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 탄핵소추안 발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주에 어떠한 해결책이 나오는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에 응답하고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민주당이 되어야만이 다시금 신뢰를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